4차 산업혁명의 변화로 활짝 열린 스마트카 시대.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차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차세대 스마트 기능을 결합해 더 똑똑해진 자동차. 播放音乐可以播放我手机里面的音乐，然后不用动手机就可以听我平时喜欢听的歌。 다양한 지리 정보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는 첨단 기술력으로 스마트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 앞으로 펼쳐질 차 안의 공간들은 무궁무진할 거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회사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자체가 새로운 생활 공간으로 진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중심에 우뚝 선 모트렉스를 만나러 갑니다. 남산타워 맛집 찾아줘. 한 곳만 찾았는데 서울특별시 105 남산공원교에 있는 서울타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의 힘이다의 박서원입니다. 혹시 인포테인먼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차와 스마트 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이 모바일 기기를 자동차와 연동시켜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인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차량용 스마트 시스템의 강자가 바로 우리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의 돌풍을 일으킨 모트렉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아직도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차 안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 한숨 노래 들려줘. 알겠습니다. 그럼 이나의 한숨을 들려드릴게요. 그뿐이 아닙니다. 스마트카의 혁신적인 바람은 대중교통인 고속버스에도 이미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겉보기엔 일반 버스와 다름없지만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프리미엄 버스. 도로 위에서도 비행기 1등석을 탄 듯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좌석마다 설치된 10인치가량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원하는 정보와 오락까지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스마트한 버스. 그동안은 앞에서 조정하는 것 외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버스보다 좋은 점이 여기 모니터를 보시면 장거리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뭐 그렇게 급한 용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기사님한테 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용하게 쓰이고요. 특히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개인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호출 기능이 매우 유용한데요. 운전기사는 화면을 통해 손님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게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이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이제 하면은 너희가 뭐 119로 연락도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중에서나 그 간이 정류장에 세워가지고 연락을 보게 하게끔 이렇게 하죠. 실시간으로 버스의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 중에도 개인 스마트 기기의 충전까지 가능해 편리한 세상. 또한 내장돼 있는 미러링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기능은 스마트카 시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바야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이제는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어떤 스마트 기기와 그다음에 전자 제품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쪽에서 멀티미디어나 여러 가지 사용자 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와서 사용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술이 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소비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 아직도 2륜차나 3륜차가 승용차와 혼재된 이곳에도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비게이션조차 장착되지 않은 차량이 더 많은 중국에서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매혹적인 스마트카. 바로 우리 강소기업이 만든 스마트 기기가 장착된 차량인데요. 我想去江苏省盐城市。江苏省盐城市平湖区的路线。 음성 인식 기술로 여는 스마트한 세상.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就是意思我来说这个电话什么听音乐都很方便，还是什么意思啊？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도 매년 급성장하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 특히 주력 소비자로 부상하는 젊은 세대의 선택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요. 还有最近因为是出行的时候吧，有导航的话会比较方便，接电话、蓝牙电话的话，对于出行安全我觉得是有利的。 기존에는 자동차를 고를 때 가격이나 성능, 자동차의 외관 등이 주된 고려사항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에 어떤 첨단 스마트 기능들이 담겨 있느냐가 젊은 중국 소비자들이 차를 결정하는 구매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죠. 手机互联系统，因为现在呢，大部分人都是用安卓机或者苹果手机更高档一点的，是吧？这些机器可以直接跟我们这个系统直接实现互联，很简单，只要一根数据线，包括蓝牙打开之后就有连接了，可以把手机上的地图直接导到我们这个屏幕上面，方便操作。 경제 성장으로 폭발적인 잠재 수요를 가진 중국 자동차 시장. 거대한 대륙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스마트카의 돌풍은 우리 강소기업의 힘과 만나 더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혹한의 땅, 러시아로 가볼까요? 지리적, 기후적 특수성을 가진 이곳에서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이곳 시베리아 지역이나 북극 지방에서는 영하 50도를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반대로 이 남쪽 지방에서는 영상 50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에서는 영하 50도에서부터 영상 50도까지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제품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혹한의 날씨에 전파까지 좋지 않은 러시아에서는 단연 내구성을 충족시키는 제품이 우세인데요. 혹독한 날씨에 내구성까지 고려한 스마트카의 현지화 정책은 러시아 시장 성공의 핵심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달군 스마트카의 핵심 제품을 만드는 모트렉스 천안 공장. 약 70개국 40여 개 차종에 장착돼 수출되는 이 회사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은 설계와 성능에 대한 기술 연구는 물론 사용자 환경에 맞는 디자인과 그래픽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각 나라마다 특화된 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길찾기 웹으로 주로 웨이즈라는 웹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자기들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화된 앱들을 저희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적용해 주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특화된 길 안내 애플리케이션과의 협업으로 현지화에 성공한 것이 이 회사의 첫 번째 핵심 경쟁력. 그리고 현지 최적화 기술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또 하나의 기술, 바로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과 애플에서 모두 인증받은 스마트 기기 연동 기술이라고 합니다. 개발은 그 전에 됐는데 이제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현지 가서 호주나 가서 직접 그 애플이나 구글 담당자를 만나서 실차에서 테스트를 하고 인증을 받고 하는 게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모바일을 사용하는 세계인이라면 대부분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느 운영체제와도 연동이 가능한 것이 이 회사의 두 번째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스마트 기술일지라도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없었겠죠.
최고의 기술력 못지않게 이 회사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철저한 품질 관리인데요. 차량 내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품이니만큼 정밀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차조건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환경을 구성해서 타사 대비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서도 충분한 차량하고 동일한 시험 환경을 구성해서 시험 진행을 합니다. 켜면 그래서 1대1 차량 내외부의 환경 변화뿐 아니라 각 나라의 전파 환경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나라별 지역별로 각 주파수 환경이 다른 현실에서도 각 나라의 위성으로 연결되는 DMB나 라디오의 방송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비결은 빈틈없는 테스트입니다. 이곳에 숨겨진 비결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밀폐된 곳에서 홀로 수련을 하듯 조심스레 기계를 다루는 이 남자.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지금 라디오 수신감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라디오 전파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전파를 받는 지역에서도 수신이 좋게 나타날 수 있도록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파의 품질에 상관없이 세계 어떤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신 감도를 얻기 위한 남다른 노력. 이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작은 기적입니다. 그런 집요한 노력 덕이었을까요? 불과 15년 만에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장악한 우리 강소기업의 힘. 급성장하는 매출액과 성장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과 열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트렉스. 과연 이 회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네, 모트렉스 이영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듣기로는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다고, 사회 진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사회 진출해서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만큼 또 이룩하신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절실했지 않았나, 미래에 대해서. 예. 미래에 뭘 할까, 이게. 뭐 창업을 후원한 이후에는 하루도 안 빠지게 우리 회사는 미래에 뭘 할까, 그런 제스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기업의 자동차 부품 구매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영환 대표. 15년 후 그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업을 시작해보자는 다짐을 하고 2001년 단돈 500만 원으로 성수동의 작은 사무실을 얻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렸던 나이에 창업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업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셨습니까? 굉장히 한 1, 2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죠. 과연 그냥 좋은 직장 생활 그대로 다닐까?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도전해서 뭔가 이뤄볼까? 라는 데서 그 고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일단 창업을 했고요. 예. 창업을 했고, 그래도 운이 좋아서인지 한 1년 이내에 순조롭게 아주 좀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결정적으로 저희가 싱가포르의 바이어를 만나게 됩니다. 예. 자기 물류센터를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물류센터에 내가 수출을 하고자 하는 제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더니 그분이 미스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을 여기 창고에 우리 제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문을 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잔뼈 굵은 사업가에게서 사업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시 배우게 된 이영환 대표.
그때 배움들로 이형환 대표의 사업 철학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일에 임하라. 이 한마디를 새기며 사업을 다진 이 대표는 실제로 3년 안에 거대한 창고를 자신의 제품으로 다 채울 만큼 사업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신 분이고 오늘의 우리 모트렉스를 이만큼 이루게 된 데에 대한 그분의 조언과 사상이 있었습니다. 네. 고객과의 신뢰라는 사업 철학을 세운 이형환 대표. 아무리 바빠도 품질만큼은 꼼꼼히 챙기는데요. 하지만 그가 정작 강조하는 것은 동물적인 감각, 즉 직관입니다. 저희는 한 번도 준비가 돼서 해본 적은 없고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즉시 행동에 옮겨보는 게 저희들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과감함과 용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특이하게 요것만 이렇게 유리관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요? 이거 보물입니다.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인가요? 네.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생산하는 1호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 가장 처음 만들어진 그렇죠. 어떤 사양들이 있는 건가요? 여기에는 이제 커넥티비티를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탑재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게 뭐죠? 폰하고 차량 인포테인먼트하고 연동을 한 거죠. 아, 네. 핸드폰이 연동이 되는 내비게이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R&D도 그렇고 생산도 생전 안 해봤는데 공장을 구축하고 굉장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호 제품이 나오고 나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기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파티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썼습니까? 네. 과감한 도전과 기술력으로 생산된 이 제품들은 해외 시장으로 돌진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연간 40만 대의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수출하는 차량에 공급하면서 활짝 열린 스마트카 시대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수출 차량을 선적하기 직전에 제품을 차량에 장착해 공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점인데요. 각 나라별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다품종 소량의 판매에 최적화된 전략이 강점이 된다고 합니다.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내부 교육도 깐깐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됐고 지그시 눌러줘요. 그 다음에 철거의 역순 장착은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완성차 업체와 설계 단계에서부터 장착까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교육 노하우를 축적해온 겁니다. 외부 인력에는 교육에 대한 또 시간도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또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그 모트렉스 직원 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결과는 꽤 달콤했습니다. 창업 후 15년 만에 70여 개 국가, 40여 개 차종, 무려 112개의 모델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하지만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고를 달리던 2015년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요. 뭐야?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러시아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 러시아면 우리 주력 국가인데 큰일인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당시 매출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러시아의 환율이 흔들린 겁니다. 러시아는 일단 그 포기를 하고 그리고 중단하는 사고하고 그 중동이나 아시아 쪽으로 해서 개발해서 대처를 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손실 본 건 빨리 잊고 우리가 중동이나 타 국가 쪽으로 힘을 쏟아서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 쓰라린 이 경험은 회사를 더 옹골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는
근사하게 이렇게 카메라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예, 저희 모트렉스에서 하고 있는 에다스라 그러죠. 예. 운전자 도움 장치, 총 직결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늘 도전과 변화를 고민하는 이들은 이제 스마트카의 핵심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이 자동차 산업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신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연결되는 스마트한 시대. 이제 기술 제휴와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향후에 지금 기술 트렌드가 자동차 기반 내에 여러 빠른 전자산업의 그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적 기반의 경쟁력이 합쳐져서 리딩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신기한 콘텐츠들도 많고 스마트 기기들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또 진출하게 되신 겁니까? 지금 인포테인먼트로 시작을 했지만은 저게 끝이 아니고 저게 이제 시작입니다.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인포테인먼트를 좀 더 진화되다 보니까 각종 카메라 영상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부 콘텐츠하고 융합이 되다 보니 이러한 제품들이 과거에는 없던 제품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제품들은 상상하는 대로 된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들은 얼마든지 또 구상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구현의 최종 목적은 사고의 예방인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앞서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용차가 절반 가까이 구겨지고 버스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충격인데도 버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대부분 졸음 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대형 사고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 부주의로 일어나는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스마트카의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시스템은 자동차에 장착된 안전장치가 적절히 개입하면서 운전자를 돕기도 합니다.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운전자를 돕는 기술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운행 중에는 주변 차량의 속도나 차간 거리 등을 화면에 표시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카메라 솔루션만 가지고서는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차량을 인식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와이퍼를 움직였을 경우에는 순간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이더를 같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제 기술을 좀 더 극복해서 차량의 융합을 시키는 거죠. 아니 처음에 이렇게 자동차 부품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렇게 또 스마트 기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변화를 거듭하고 계시는데요. 그 변화를 거듭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도 뭐 과거에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나왔으니까 쓰는 거지만 대표님께서는 안 나온 걸 계속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이제 좀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밥 먹고 고민하는 게 이쪽이니까.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스마트카의 자율주행 시대. 지금 세계는 누가 주요 기술을 획득하느냐를 놓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통제했지만 스마트카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공상과학이나 영화 속에서 보던 장면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신기술과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자율주행 연구가 한창인 이곳.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치열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비교해 아직은 한 발 뒤처져 있지만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핵심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 자율주행에 또 마지막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리더로서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향한 그 과정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트렉스의 의미 있는 도전.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마트한 기술로 앞으로 또 한 번의 짜릿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가면서 앞으로의 자동차 공간이 어떻게 변할지 뭐 상상이 좀 되십니까? 앞으로의 자동차, 일단 제가 운전은 안 하니까 심심하겠죠. 네, 그렇죠. 예. 지금 얼마만큼 진화가 될지 아무도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 상상하는 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예. 굉장히 그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문화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외부 기계와 콘텐츠 연결들이 무궁무진하게 진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 모트렉스가 구현할 상상 속의 그런 공간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카의 패러다임을 바꿀 모트렉스의 질주.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플랫폼을 선점하는 회사가 결국은 좋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트렉스에서도 좀 더 고객 편의를 더 생각을 하고 플랫폼을 선점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앞으로 좋은 그런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모트렉스는 단 한 번도 남의 했던 길을 걸어간 적이 없고요. 세상에 없던 일들을 창조하면서 남 안 하는 일들을 생각해 내고 늘 애로운 싸움들을 벌여왔죠.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인재상을 우리 모트렉스는 환영합니다. 정부의 재미까지 더한 차세대 기술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강소기업 모트렉스의 과감한 도전과 질주를 응원합니다. 그로벌로 달려! 해외 유명 글로벌 30여 개 회사에 다양한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는 우리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私どもの主力の製品を生産供給をいただいています。 플라스틱 주사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은 물론 치과용 국소 마취제, 점안제, 비만 체류제 등 다양한 신약 개발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첨단 웰빙 신약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강소기업 휴온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좀 행동에 옮기는 거. 늘 우리가 앉아가지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아니면 술을 나누면서 미래 기획적인 얘기들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으로 끝나고 다음날 액션에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이점은 다음날 한번 액션에 취해보는 거,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